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합니다. 이상준의 청진기입니다. 예, 벌써 이제 2부 이슈 청진기입니다. 1부 때는 개인적인 네. 부분에서 셀프로만 측정을 했는데 얘기할 거 다 하셔가지고 처음에 너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 나중에 끝에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아쉬웠다.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로. 왜냐하면 10몇 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많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진단 정도는 했다. 우리 자체 2부 때는 이젠 개인적인 진단을 했다면 2부 때는 사회를 한번 진단해 보자. 네.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제가 1부하고 2부를 나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게 물론 개인이 사회로 바뀌지만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광화문 나가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이 분노에 찬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분노보다는요, 약간 회피?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방관자? 누군가 갈등이 싫으니까. 예,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상황이. 예, 상황이 저도 되게 뭐 관여하고 싶고 하지만 굳이 저까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른데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애니어그램을 좀 한번 네.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슈를 좀 다뤄볼 거예요. 일단은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분노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특징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없죠. 보통 애니어그램의 이론을 보자 하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그 힘의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었는데 그 머리형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이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고요. 가슴형에게는 어떤 수치감, 상처, 우울 이런 상처가 있고 장형에게 내면에 이 용암 같은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로 표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이나 이런 걸로 표출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중독에 빠지고 다 다르게 표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거나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분노하거나 밖으로 막 이렇게 폭력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장형 성향이 좀 많은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 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성향마다 다른 거죠. 저는 약간 글로 표현하는, 페이스북에 글로 표현하는 성향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장형들이 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힘의 중심에 서서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 법치국가에서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화끈하다고 얘기할까? 좀 뭔가 그렇잖아요. 내가 못했던 거? 저 사람이 표현해주네? 라고 하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 표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중용으로 따지면 좀 표출할 땐 표출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의 애니어그램 성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접목해서 한번 뭐 그냥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껴들면 또 괜찮지 않은 토크가 나올까. 오늘 화살표까지 나오고 굉장히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성향을 깊이, 근데 이제 깊이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분노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하긴 해요. 근데 참았다 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애니어그램 그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애니어그램 이미지를 같이 보면 설명이 더 듣기 제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편집할 때. 네,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D님 같은 경우는 조력자 유형이에요. 굉장히 강아지 같고
사랑받기 위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개띠입니다. 예. 또.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이 자기 거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화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열 받았을 때 이 분들은요 절대 점잖게 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이 팔유용으로 화살표가 가요. 그렇죠. 장형 쪽으로. 네, 장형 쪽으로 가서 이제 강아지에서 개가 돼요. 그래서 강아지에서 개가 물어버리죠. 네. 정말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냐하면 웬만큼은 다 맞춰줘요. 그러면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계를 스스로 커요. 이 정도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상대방한테 주의를 주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무조건 표출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방한테 이 정도까지는 좀 제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을 넘게 되면 저도 8번 유형에서 상당히 강한 유형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방법이 맞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훅 화를 냈거든요. 근데 요즘 같았으면 어느 정도 얘기하죠. 제가 요 정도 화를 좀 참고 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경고를 준다는 거는 좋은 방향인가요? 뭐 나쁜 방향? 근데 뭐 분노 표출의 아까 장단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내면에 분노를 표출을 하지 않으면 병이 무슨 사단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에 있어서 요거를 또 잘 표출을 해야지 뭐 무조건 누구를 뭐 때려 부수거나 이게 뭐 장점이다 그렇죠. 단점이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력자 같은 경우에 8유형으로 갔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는데 무조건 누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이게 아니더라도 8유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표출 방법을 훈련하는 거죠. 자기 자신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꾹꾹 참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버려서 폭발해서 나도 주변도 힘들더라라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표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것이 하나가 원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냐면 그런 원칙을 갖고 하다 보면 내가 과감하더라도 원칙대로 규칙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제가 이제 물론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표출을 하더라도 왜냐면 법치국가잖아요. 폭력을 안 하더라도 원칙을 갖고 분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는 거는 분노지만 그냥 거기로 맞추면 되는데 뭔가 거기에 폭행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법치국가라는 것들은 원칙이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원칙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분노래도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사실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원칙을 갖게 되려고 하면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분노 표출할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좀 제대로 된 분노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이제 분노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떤 유형이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바르게 뭐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해서 분노를 조금 해소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유형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다 명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애니어그램의 화살표를 보면 그 스트레스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자신의 성향과 반대 방향으로 풀면 좋겠어요. 반대. 네. 왜냐면 PD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싫어하는 관계 지향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화가 났을 때 정말로 좀 행동을 하고 이런 복수를 하는 이 8유형으로 가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폭력 행사가 아닌 어떤 운동으로 표출을 한다거나 네, 장형스러운 걸로 표출을 하면 본인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평화가 좋고 편안함이 좋고 이 갈등 상황이 싫거든요. 하지만 자기의 분노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야죠. 이 반대 성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운동 중에서 저게 있잖아요. 뭐 태권도나 이렇게 무술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우면 표출이 좀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무의식이나 본능에는 그쪽 늘 스트레스 상황과 분노의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계속 저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가끔 가다가 말 실수를 하거나 얘가 자꾸 나를 무시하나 하다가 뭐 한 대 칠 수도 있어요.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노를 표출을 하려면 가슴형이시지만 오히려 장형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뭐 태권도를 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으로 또 그 장형은 판류형은 예를 들어서 판류형은 화살표가 오유형이 있어요. 오히려 장형은 평상시에 에너지 표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가슴, 장형으로 거기에 맞는 요가 동작이나 명상을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장형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리의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먼저 말을 뱉고 먼저 행동이 나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대 친구를 때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명상을 할 때도요.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눈을 깜빡이려고 하는구나. 자꾸 자기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시켜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것들의 미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장형은 행동이 우선이지만 일단 머리 생각하고 그쵸. 행동을 해라. 네, 결국은 그쵸.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일단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게 저는 뭐 뉴스도 자주 보고 네. 다큐멘터리도 자주 보면서 분명히 그들은 순간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의식적으로. 물론 이제 저는 그래. 다 똑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유형이 다 똑같은데 표출 방법에 그럼요.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난 순간적으로 했지만 그게 크게 뭐 지금 저번에도 그랬지만 몇 명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네. 사실 누가 죽음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표출하더라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행동을 할 때 너무 안 하니까 그쵸. 행동을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폭력으로 풀지 말고 예를 들면 운동이나 네, 긍정적인 발상. 긍정적인 발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니어그램에서 지금 얘기하시고 나는 거는 8번에 스트레스 쌓일 땐 8번에 나쁜 점을 활용을 그렇죠. 하게 되니까 네. 좋은 점 쪽으로 가라라고 그쵸. 하는 부분으로. 8번을 담긴 담대 왜 본능적으로 미니까요. 그쪽으로. 지금 늘 우리는 스트레스 공간에 살거든요. 그쪽으로 미는데 8번에 어떤 에너자이틱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닮으면 본인도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됐고 그럼 머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어느 쪽으로 가요? 머리 유형도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8 유형이 스트레스 상황에 5 유형에 네, 5유형으로 가죠. 간다고 했는데 그럼 5 유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4, 5, 6, 7을 머리형으로 보니까요. 5 유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7 유형으로 가요. 5유형이 사색가인가 뭔가? 네, 사색가예요.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보통은 배우자를 외롭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제 자기만의 연구,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5유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7유형에게도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좀 주의가 산만해지고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늘어지고
좀 지루한 거 싫어하고 집중하는 거 어려워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오형이 이제 7번으로 가는 건가? 네, 그러면 7번의 장점을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O형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참으면 안 돼요. 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표출을 하셔야 되는데 7번의 장점스럽게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면 돼요. 찾아다니거나 코미디 네. 프로를 많이 보거나. 네, 그래도 되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보는 것보다는 몸으로 하는 즐거운 몸으로. 것을 찾아다니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강의할 때는 재밌으라고 쉽게 이해하기 편하라고 노래방을 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테이블 보통 쉽지 않은데. 칠류형들은 잘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죠. 7번은 네. 사실 네. 원숭이죠. 그런데 이제 오유형들은 보통 학자 스타일이고 그렇죠. 좀, 교수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어차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칠류형에 안 좋은 부정적인 걸 담느니 본인이 그걸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면 칠류형의 긍정적인 방향에서 에너지를 칠류형은 발사적이고 오유형은 이렇게 수렴. 네, 수렴에서 이제 칠류형은 좀 외향적이고 오유형은 내향적이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조금 그런 자기 화살표 방향이지만 본능이 땡기니까 회피는 못할 거라면 어차피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게 오히려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가지 아까 두려움이라든가 또 분노라든가 또는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네네. 있겠지만 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깊숙이 더 들어가는 거, 자기 유형에 더 빠져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다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 너무 관계지향적에서 빠져나가려고 외부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지나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용은 사실 어렵잖아요. 네. 중용은 어려운데 보통 유형들이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숨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또 별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또 그거 역시 자기가 혼자 있고 싶은데 굳이 스트레스 표출을 위해서 공식처럼 내가 외향적인 활동을 해야 돼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긴 저는 하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이 유형은 그러니까 조력자 유형은 바깥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때문에 남들이 날 찾아주지 않거나 전화가 안 오면 굉장히 좀 삶의 의미를 거기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조력자 유형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루에 30분씩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거든요. 코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분이 어떤 조력자 유형이어서 무조건 스트레스 받을 때는 표출을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개인이 다 다르고 번호 유형마다 코칭하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다르죠. 어느 정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인인 사람이 있고 8인 사람이 있고 10인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가 또 다르듯이 이건 이제 듣는 분이나 시청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보여지는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사람 하나하나 개인이 들어가면 또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소에서 올바르게 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네네.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뭐 건전하게 풀긴 하지만 또 남자들은 또 술로 많이 푸는 경우도 네. 많죠. 이제 그런 뜻이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사 하면서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저한테 많이 이제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가장 제가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교육생들하고 저를 솔직하게 나타내야 교육생들이 저한테 솔직해지니까 그렇죠. 저도 솔직히 뭐 주식 날린 것도 얘기하고 예전에 아주 과거지만 또 고등학교 때 제가 뭐 훔쳐본 것도 다 드러내니까 왜냐면 저라는 사람도 지금 보이시지만 강사지만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표출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표출할 때 나타내는 거, 솔직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네. 뭐 아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솔직해지는 유형 중에서 뭐 장형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출을 좀 해야 사람들이 뭐 사실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코칭을 하실 때 이렇게 사례를 딱 들어보자면 또 솔직히 코칭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사례 중에서 좀 이분은 좀 많이 이제 뭐 성함을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좀 코칭을 해도 좀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코칭 하시는 분 중에 그분도 약간 완벽주의에 가까운 조력자 유형이셨어요. 대기업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늘 저에게 찾아와서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미워도 이 사람이 미웠고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도 이 사람이 연락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떤 사장님이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 와서 저한테 또 막 이렇게 흉을 보시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상처받았다 또 계속 하시는데 그 관계를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네, 부장님은 원래 이런 성향이다. 원래 이런 성향인데 이게 책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행동을 하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바보처럼 이용당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와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도 현명하게 예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불편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형은 자기 자신의 일기를 매일 쓰세요. 일기. 네. 왜?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줬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줬다, 오늘은 기뻤다 이런 일기가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뭐 치킨이 먹고 싶었다, 아니면은 오늘은 감정이 우울하다, 슬펐다랄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 보면 계속 상처 줬던 이 사장님에게 대한 감정도 써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다가 그 감정을 표출할 때 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회에서도 단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그 감정을 잘 써보면 나중에 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제 일에 좀 집중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른 전문가들을 섭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현명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조언이나 코칭도 달라지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 의도치 않게 PD님 같은 조력자 유형이었는데 그 조력자 유형이 적절히 제가 아까 말했던 0에서 9까지의 건강에서 적절히 중간 정도면 괜찮지만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힘들어서 못 살아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불건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심하면. 네. 왜냐면 꼭 분노를 표출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이런 사람만 불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분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태이고 불건강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왜냐면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그리고 지금 현 상황,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가 상담이나 코칭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그렇게 매일매일 조그맣게 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매일매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력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주 극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중용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막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에 메모지 걷다가 이제 제 감정을 걷다 쓰거든요. 그러면 제 감정이 되게 객관적으로 네. 해석이 네, 되고 맞아요.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은 조금 저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저는 많이 이제 조금 거절하는 것도 좀 많이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거절을 아예 못하는 네. 다가 이제 계속 분석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거절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뭐 거절을 해라. 뭐 이게 다른 성향들을 왜 거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조력자 유형들은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심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무조건 오케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게 큰 할 수 거죠. 있는 만큼. 하지만 이 조절이 힘들죠. 그래서 모든 어떤 대화법이나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트레이닝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저는 A라고 생각하면 A는 정말 걔한테 정말 잘해줬고, 그 다음에 B는 잘 못해주다가 어쩌다가 한번 잘해준 걸 그 상대방은 되게 좋아하고, 저는 어쩌다가 못한 걸 되게 비난받고 하는 게 네, 맞아요. 내가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해주다가 한번 못한 거하고, 못해주다가 한번 잘한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B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잘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서 잘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내가 대표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어떤 보상을 바라했기 때문에 더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꼭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라기보다는 자기가 행복하면 남을 도와줌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행복하면 그렇게 해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력자들은 자기에 대한 내면적인 글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법을 배워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오케이 했다면 네네. 지금은 노라고 할 때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요즘에 영화에서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 예스하는 네네.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하고 예스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스 쪽으로 치우쳐거나 네. 너무 노 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고. 그 뭐 일상생활에서 몇 프로를 노를 해라라는 법칙은 그런 건 없잖아요. 없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예스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인데 거절을 못할 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또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조력자 말고 이제 장형 같은 경우는 너무 상처를 좀 많이 이게 있는 그대로 볼 네네. 테니까 상대방을 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뒤끝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걸 떠나서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기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만약에 코칭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코칭이 좀 맞을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장형이라고 해서 다들 그런 성격은 아니고 이게 들어보니까 보통 판유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네. 대표적인 유형만 그쵸.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가장 다 장형의 그런 느낌이 것 같아요. 나는 뭐 구유형은 조금 덜 움직이고 인류형은 머리형 같은 장형이니까 얘를 우리가 판유형으로 판유형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판유형을 예로 우리가 장형인 네. 예로 들어볼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능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본능이죠. 네, 장형이 조금 더 땅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동물적인 감각이랄까 본능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모임에 있어서도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한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보통에 우리가 밀림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육강식에 이게 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본인들도 나중에 후회를 해요. 굉장히 말을 해놓고 자기보다 선배한테도 무례하게 말을 해놓고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9가지 유형 중에서 이 8유형들이 제일 여리고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울어요. 그래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울어요. 그런데 타고난 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명상을 하던 뭘 하던 이분들은 왜 수천 번 수만 번을 훈련을 하면 몸에 배듯이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이 유형에 30분씩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해보라고 시켰듯이 이 8유형에게는 하루에 30분씩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내 혀가 아랫니를 닫고 있네 라고 자꾸 이런 행동과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집중 뭐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신체와 관련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등이 왼쪽 손등이 간지럽네 랄지 내가 머리를 쓸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 랄지 그렇게 하루에 30분 좀 길다 싶으면 뭐 5분이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의식화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제 성장하고 싶다면. 근데 이제 아직 보통 어렸을 때는 뭐 20대나 뭐 30대 초반까지도 아직 자기 커온 대로 본능대로 살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자꾸 깨지죠. 그 상처받고 본인들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나왔을 때 강해 보이지만 그럼요. 내면적으로는 되게 여린 성격 중에 하나다. 9가지 유형 중에 가장 여리고 젖먹이 아이처럼 여린 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표출을 막 얘기하고 후회를 하고 네네. 미리 이제 그 후에 이미 벌어진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질 않은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집에 가서 후회를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저도 뭐 가끔 하다가 후회할 때도 있지만 네네. 가끔 하다 저는 사과도 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안 하니까 네. 8번 유형을 볼 때 그렇다라고 이제 그 뒤에 사과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보통은 강제로 우리가 저 사람은 이거를 훈련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강제로 하진 못해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생활 할 때 좀 불편함을 느낀다 하면 이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와야 제가 어떤 코칭을 해드리죠. 그런데 그 코칭 역시 바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바꾸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바뀌는데 정말로 내가 하루에 뭐 5분, 10분 의식화 훈련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또 본능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속으로는 미안한지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하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좀 그때는 뭐 제가 뭐 미처 뭐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 뭐 대표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요. 목소리 세죠. 굉장히 굵고 체격 자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장형들은. 그런데 그런 좀 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들조차도 어쩌면 그런 개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인 코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2번 유형 조력자는 거절하는 것들을 배우고 8번은 좀 사과하는 법도 때로는 네, 그럼요. 배우는 것도 네. 뭘 잘못했는지 네. 그걸 이제 기재하는 것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들었듯이 1번부터 9번까지 성향이 다 다르지만 네, 네. 뭐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성격들의 장단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듣거나 청취하시거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머리형입니다. 네.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고 행동을 너무 안 해요. 네. 주위에 그러신 분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번도 저도 그렇게 확 행동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답답하다고 얘기하거나 또 너무 뭐 저보다도 2번보다 더 고리타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더 해야 차라리 코칭적으로 해야 좀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가장 그 머리형스러운 머리형이 O유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O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많이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안 보이는 벽을 성벽을 쳐놨어요. 바운더리를 쳐놓고 너 넘어오면 혼나라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사람들과 그렇죠. 관계를 본인들도 사귀고 싶어도 계속 제가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만 본능적으로 왜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성벽을 쳐야 되고 은둔해야 돼라고 무의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성장을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려면 제가 자꾸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이 벽 한쪽을 좀 허물어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 벽을 어떻게 허물으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자기만의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다 보면요. 사람이 아집도 생기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하게 온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꾸 제가 나오라고 해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친구를 많이 두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식적인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공부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결과물로 뭐 논문에 투고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 만족이면 좋은데 또 자기 만족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두루두루. 그래서 인류형의 어떤 별명이 완벽주의자지만 이 머리형 중에서는 O유형이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요만큼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능하니까 요거 딱 해야 돼 라는 어떤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즐겁게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이미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미 뭐 긍정적인 면은 많이 갖추었으니까 사회생활에 함에 있어서 나오셨으면 싶어요. 왜냐면 이런 유형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잘하지만 전혀 사회생활이 걱정이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도 이런 자꾸 사회생활 자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자꾸 많이 만나보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또래 모임이나 어떤 사교 모임, 그리고 취미 모임, 동아리, 그리고 스터디 뭐 이런 거를 저는 추천해요. 이분들에게.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론적인 중심보다는 경험을 좀 해보면서 사람하고 부딪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좀 더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자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남한테 이렇게 도와준다기보다는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발표라든가 그런 거 많이 이제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머리형의 내면에는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또 이 세상에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뭐 완전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안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쟁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지식 중독증. 저는 지식이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따지면 다 누구나 섞여 있는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특히 이제 많은 성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했던 거고, 이제 그 성향이 사회적으로 딱 관계를 맺을 때 장단점을 가지고 다 있지만, 장점은 계속 가져가되, 약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그걸 수정해 나가고 변화자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본능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본능에 그렇죠. 대해까지도 무시해버리면 그게 쉽지 너무 않은 스트레스 거죠.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본인을 버리고 완전히 바뀌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강 상태 요거를 한 단계씩 올리면 정말 풍족하고 행복한 어떤 또 뭐 일에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밝히지만 뭐든지 다 희생을 하고 하진 않지만 뭔가 대가도 크게 바라지 않는 성향이에요. 네.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네.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도 필요 없고요. 말 한번 잘해주는 거. 이렇듯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자기가 이런 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 이런 말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그럼요. 네. 자기가 뭐 미리 말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면 먼저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성격이 좀 급해. 랄지. 나는 이런 말은 조금 들으면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 나 이렇게 했을 때 칭찬을 해줘. 나는 머리 쓰다듬고 이렇게 강아지처럼 해주면 굉장히 기뻐해라고 먼저 표현하면 그렇죠. 굉장히 좋죠.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 많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커피 쿠폰도 쓰고 많이 쏘잖아요. 네, 그럼요. 말 한마디 해서 이렇게 커피 쿠폰을 받는다는 건 좋잖아요. 그렇다고 제 카톡에 자꾸만 보내면 다 보내진 않습니다. 커피 쿠폰 주세요. 거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가립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와 개인적인 게 다 부합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단성이 뭉쳐지게 되면 네. 이게 되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개인보다 지금은 사실 집단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분노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 사람끼리 모여서 더 크게 만들어주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운동자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제 자기끼리만 있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은 또 우울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좀 더 성장의 길을 걸으면 애니어그램 배우는 게 성격 유형인 모든 성격 유형은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느끼지만 노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애니어그램 전문가를 모셔서 사실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거는 그걸 뭐 해결 방안, 솔루션을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노력해보면 어떨까라고. 네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너무 심각할 때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코칭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올해 목표도 계시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저같이 하는 또 엄마 라떼도 있고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목표 또 올해 계획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 네. PD님이 연출하시고 엄마 라떼라는 그런 팟캐스트도 기획하고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 라떼도 제가 왜 기획을 하게 됐냐면 저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좀 쉬고 하면서 아가씨 때는 엄마들은 왜 저렇게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저렇게 살까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 옷조차도 이 5,000원, 10,000원짜리 티조차도 잘 안 사게 돼요. 아이에게.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시간도 없고 경력 단절이 되면서 자기 개발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하는 그런 편안하게 또 공감하는 수다 방송으로 팟캐스트 엄마 라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도록 기획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심리 코칭 연구소에서 지금에서 뭐 분노 조절이랄지 아니면은 CEO 코칭, 심리 코칭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잘 되셔서 행복하게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또 강연 컨설팅하는 저희 만개도 올해 더욱더 만개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네. 모든 게 이제 만개 하나로 네네. 다 부합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면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같이 이제 서포트 해주면서 엄마라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팟빵에서 네네. 팟빵에서 직접 구독하시고 네. 보시면 아주 특히 이게 표출을 못하는 엄마들 수다를 좀 떨고 싶은데 대리만족을 하고 싶거나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상동의 청진기에 대해서 이제 1, 2부를 다 마쳤는데 네.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소감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감이요? 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상동 PD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심리 진단 도구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뭐 세월호 이후 굉장히 그렇죠. 전 국민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지만 또 뭐 희망차게 2017년은 또 희망차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뭐 코칭 심리 어떤 상담이나 상처 치유보다는 저는 코칭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이고 그런 코칭 쪽인데 오늘 여기에 와서 어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 조절을 하고 어떤 성향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더욱더 좀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코치자, 멘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 사실 이게 뭐 대가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서 제 방송에 나오셔서 일단 저도 감사하고요. 이상동의 청진기 제 3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 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